고용인의 어떤 행위? 행위자가 누구? 고용이 밑줄 되어 있죠.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 고용인 책임이 있다 없다? 누구도 책임져라. 개공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 1. 고용인의 어떤 행위? 업무상. 고용인 밑줄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아니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에서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동그라미 추정 X. 그죠? 돼 있죠? 옆에 페이지, 저기 37페이지인가요? 2번 양벌 규정. 양벌 규정. 땡땡 보니까 어떤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 형벌. 형벌하면 뭐하고 뭐? 징역형, 벌금형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교재 읽어드릴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행위자가 누구? 고용인이고 어떤 행위일 때만? 업무상 행위일 때만 고용인 책임이 있다. 누구도 책임져라.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주 규정이 있다. 본다 했죠? 간주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다. 늘 봐도 새롭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를 수행한 경우 누가?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한 경우 고용인의 행위로 본다? 없어요. 행위자가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개업 공인중개사 니도 책임져라. 간주 규정, 양벌 규정. 여기에 가장 기본 틀. 그러면 두 번째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썼을 때 양벌 규정이고 간주 규정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두 번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벌금형 줄이면 뭐? 행벌이 아니고 형벌이요. 형벌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어떤 규정? 양벌은 사고 친 고용인도 처벌하고 사고를 직접 치지 않은 누구도 개공 두 사람 다 형벌을 주겠다는 것이 양벌이에요. 양벌, 형벌, 양벌, 형벌. 그래서 요거 용어 정의를 물었던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 관계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양벌 규정. 행정처분. 오로지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그럼 형벌이 아니면 나머지는 어떤 규정? 형벌이 아니면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 형벌이 아니면 간주 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고용인 책임 있나요 없나요? 고의 과실 책임이 있죠. 누구도 책임져라.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간주가 되니까 책임져라 그 말이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서 취소, 정지 처분이 뭐예요? 취소, 정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했다면 누구 행위로 간주? 개공도 행정처분 받아라 이렇게.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간주, 양벌. 양벌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고용인이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형벌이 아닌 재산상 손해나 행정처분인 취소, 정지 처분은 간주. 이렇게만 잡아두셔야 돼.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주가 돼서 개공 니도 책임져라. 행정처분 받아야 한다. 양벌 규정에서 니도 처벌된다라고 할 때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아니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요 조건이 붙을 때만 간주하고 양벌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뭐인가? 이걸 물어요. 고용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할 일을?
개공이 할 일을 고용인이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개공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를 풀면 중개대상물 몇 개?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매매 교환인 매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거래 계약을 많은 것 알선하는 업무. 이게 중개 업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당연히 중개 업무가 업무상 행위인데 여기 간주 규정은 사고친 고용인 보호 취지입니까? 손님 보호 취지요. 손님 보호 취지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범위를 판례에서 확대시키고 있다. 개업공인에서 갑 가게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매차 계약하고자 하는 손님 A가 개업공인에서 갑 가게에 와서 중개 의뢰했어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에서 중개사 간 어떤 계약? 중개 계약. 매수 의뢰인이 가게에 와서 중개 의뢰했다. 어떤 계약? 중개 계약. 중개 드리겠습니다. 계약했죠? 확인 설명했죠? 계약이 체결되면 완성이 되었죠? 완성이 되면 쌍방한 쳐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 교부하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중개보수이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게 중개무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이면 중개가 완성된 후 아니요? 중개 완성 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워요? 여기까지 공인서법. 계약 체결 후는 어떤 법? 민법. 민법에서 이행행위 배우시잖아요. 이행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아닌데 이행행위이지만 간혹은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소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더라.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개업공인수가 계속 관여하게 되었다. 객관적 사회통념상 이것도 어디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 관여하지 않아 버리면 계약 체결 후는 중개행위 아니에요. 똑같이 가게에서 계약한 A, B 간에 개업공인수가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중개 의뢰인 매수인이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계약은 직접 넣지 않고 혹시 사고가 발생되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전달 좀 해달라고. 예? 중개 의뢰인이 소장한테 계약금 맡기로 왔죠. 소장이 없었어. 가게에 있는 중개 보조원이 누가 맡겼던 가게에서 계약한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돈을 횡령한 이 자체는 중개하고 관계없다고. 만약에 손님이 맡겼던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인 고용인이 횡령한 사건이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본다 규정이 없죠.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간주가 되니까 횡령 사건이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누구만 책임지라고? 횡령한 보조원님만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게에서 계약한 손님이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손님 보호 규정이 본다니까 계약 체결 후지만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보조원이 횡령해도 어디에 포함? 업무상 행위에 포함. 여기 이 판례 시험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벌 규정부터 정리하면 양벌은 다시 누가 사고 쳤네? 뭐 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어떤 사고? 형벌 사고 쳤네.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면 재판 가야지. 판사가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 선고할 수도 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할 수도 있다.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 따질 필요 없이 결격이죠. 이 법 위반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행위자 맞죠? 결격 사유이죠. 고용인 재판 끝났네. 직접 위반행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도 개공도 불러다가 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재판하는 이유는 행위자는 아니지만 네가 두고 있는 실장인 보조원 소속이 네 일을 도와주다가 형벌 사고 칠 때 평소 사무감독을 어떻게 잘해왔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재판해 보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저는 게을리 한경우라 적을 건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못하여 게을리했다. 뭐가 인정이 되네? 과실이 인정되네. 재판해보는 이유가 이거요. 과실이 있으면 있는 만큼 뭘 때리겠다고? 징역형은 없어요. 여기는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을 과한다. 그런데 재판해보니까 고용인은 형벌 사고 쳤지만
판사가 진술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까 니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 했네. 뭐? 무과실이네. 과실이 없으면 징역형 없고 벌금형도 과하지 않겠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사례형을 할 때 고용인이 투기 조장했다. 형벌 얼마? 3-3 사고 치면 고용인 본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죠. 재판 끝난 다음에 개공을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형 없고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고용인이 초과 수수했다. 1-1이죠. 여기는 1년 이하 징역형 없고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개공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할 수 있다 하면 앞에는 3-3. 1,000만 원 벌금이 나면 앞에는 1-1.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양벌 규정은 없어도 고용인은 처벌돼야 돼요. 간주 규정하고 양벌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개공에 대한 책임 규정은 누구도 처벌하겠다고. 개공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간주 조항이 없어도 고용인 책임 있어요 없어요? 양벌 규정이 없어도 고용인은 처벌된다고. 간주 조항이나 양벌 규정을 둔 것은 누구도 책임지고 누구도 처벌하겠다고. 누구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과실이 있어서 벌금형 받았구나. 얼마? 300만 원. 꼭 묻는 것이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를 물어요. 결격 사유인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3년이 결격되려면 이 법을 위반한 자가 결격이요. 양벌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직원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서 처벌될 뿐이기 때문에 다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줄이면 양벌 규정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 재판 문제 끝났죠? 1,000만 원 벌금형 선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격이죠. 여기 과실이 있다고 재판해 보니까 항상 1,000만 원이다. 똑같은 금액을 선고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재판해 보는 이유는 과실이 있는 만큼 주겠다 그 말이니까 과실이 크면 1,000만 원 줄 수도 있지만 과실이 적으면 100만 원 줄 수도 있다. 동일한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양벌 규정은 형벌 사고친 때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양벌이 아니고 어떤 규정? 간주 규정. 행정처분도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고용인 소속 중개보존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결과 재산상 손해가 있다. 고용인 고의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고의과실 책임을 줄여서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개공행위로 간주된다. 개공도 책임져라. 개공도 책임이 있다면 개공에게 직접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고용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두 사람에게 쌍방에 대하여 공동 청구할 수도 있다. 개공의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야? 보증기관은 얼마만큼 책임이 있고? 법인 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해요. 개공의 종별 설정한 한도 내에서의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하나여 보증기관 책임이 있죠.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1억 설정했다. 그럼 1억 한도 내에서 만약에 3천만 원 재산상 손해 발생되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는 얼마? 3천만 원 배상 책임이 있죠. 3천만 원 배상했다면 손님은 보호되었네. 보증기관은 보증계약한 누구에게? 개공에게 니 때문에 3천만 원 배상됐으니까 내가 배상한 3천만 원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간주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 당연히 네가 책임이 있고 네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나도 같이 책임지겠다 말이죠. 그 네가 책임져야 할 돈을 내가 배상해줬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고용인에게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청구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가게 실장이 소속 중개보조원이 내 일을 도와주다가 니한테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고용인을 선임 뽑아서 사무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누가? 개공이. 뭐예요 이게? 나는 무과실입니다 주장하죠. 무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고용인이 한정된다?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근거는 추정이요 간주요. 간주가 되니까 번복될 일이 없죠. 무과실이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보세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무과실이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무과실이다. 조건이 같이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이다. 주어졌죠?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구분하시라고. 예? 간주하고 양벌이 다른 거예요. 분위기 이상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 하여도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 무과실인 경우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구분하시라고. 여기는 구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구상한다 그 말은 네가 줘야 될 돈을 내가 줬기 때문에 토해내라 겁니다. 양벌은 야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야는 징역형 선고 교도소 보내든지 벌금 때렸다고. 니를 재판하는 이유는 야 때문이 아니고 네가 고의 과실이 있는지 보겠다. 과실 있는 만큼 때리겠다 그 말이니까 야 처벌되었죠. 따로 재판에서 네한테 직접 처벌하겠다 말이니까 여기 구상권 없어요. 막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한 문제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지문이 2개 나왔다 이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 정지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사고 쳤다. 사고 친 사람이 소속이다. 소공이 7금지 위반, 7금지. 소공이 7금지 위반하면 자격 취소겠나요? 자격 정지겠나요? 7금지 자격 취소는 4가지밖에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 네?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자, 소속이 자격 정지받고 기간 중이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었어요?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송하면 안 되죠. 부정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 요 자격증 요 4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해야 한다 나오면 요 4가지이면 맞고 아니면 틀렸다. 예? 소공이 7금지 위반했다 뭐? 자격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죠. 누가 한 것으로 간주? 개공이 7금지 간주되니까 개공이 7금지 사고 치면 업무 정지겠나요? 등록 취소 사유겠나요? 같은 내용의 사고 치면 누가 제재가 무겁다?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개공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간주가 되니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죠. 최근에 시험 2번 나왔던 것이 중개보조원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했다. 보조원은 정이 없죠. 취소 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고는 야가 쳤지만 야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니까 누구만? 개공행위로 간주되니까 개공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책 봅시다. 거기 괄호 1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사 행위로 본다. 추정 X돼 있죠. 판례는 간주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자? 손님 보호 규정 취지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어떤 규정? 간주.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용인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고용인은 직접 불법 행위자. 불법이 뭐예요? 불법 행위자. 불법 행위 책임 비우시잖아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것. 그게 불법 행위 책임이요. 불법 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간주 규정에서 너희도 같이 책임지겠단 말이지 계공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단 말은 아니다. 괄호 방가로 1번 민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은 같은 말 손해배상 책임. 계공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고용인은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고용인 과실 책임이 있을 때 계공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 그걸 풀어놓은 게 밑에 보시면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 누구 행위로 본다? 계공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고용인은 직접 위반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고 계공은 사장으로서 사용자로 책임이 있죠. 구체적으로 고용인은 중개 행위자로서 고의 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고 계공 행위로 간주되죠. 계공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용인이 무과실이다. 일을 누가 했는데?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 고용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계공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문을 구성할 때 개업공인회사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고용인 고의 과실이 없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없어도 손님에게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토지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다 했다고.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고용인은 할 다 했죠. 그런데 토지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들은 개발 계획이 없는데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할 수 있잖아요. 고용인은 고의 과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손해가 발생될 수 있죠. 고용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계공도 책임이 없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계공이 무과실 책임을 져라 할 때는 일을 한 누구는 고용인에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줄여서 고용인 과실 책임이 있을 때 계공은 무과실 책임. 고용인이 무과실이면 둘 다 책임이 없어요. 유의하시라고. 뭐 대충 그럴 것이다 하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대충 고용이 뭐 이러면 계공도 책임지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어요. 2번 중개 의뢰인은 손해 입은 의뢰인은 고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쌍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 그 말은 어느 한쪽을 공동 그 말은 쌍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했다? 계공이 배상했다.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밑에 보증기관이 배상했다 밑줄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은 누구에게? 계공에게. 계공은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나왔던 게 5번. 그러나 누가? 계공이 밑줄 2번. 직접 손해를 가했다. 누가 책임이 있다? 계공만 책임을 지지 고용인의 책임이 없다. 밑에 행정상 책임 밑줄 하시고 땡땡 행정처분.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고 행정상 책임은 행정처분을 말해요. 행정처분 이퀄 뭐하고 뭐? 취소와 정지. 취소와 정지. 옆 셋째 줄에 보시면 옆에 페이지 예를 들면 있나요? 고용인 중 누가? 소공이 금증이 등 법령상을 위반했다. 소공이 금증 위반했다. 뭘 받을 수 있고? 자격 정지 받을 수 있죠. 누구 행위로 간주? 계공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는데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그러나 누가? 중개보조원 밑줄 2번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고 쳤다. 누구만 받는다? 계공만. 보조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없으니까 계공만 받는다. 그죠? 양벌 규정 첫째 줄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뭘 하다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형 벌금형 줄여서 뭐 형벌 위반 행했습니다. 아 양벌이구나. 그 행위자 누구? 행위자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받죠? 왜? 그 계공에 대하여는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뭐는 없다? 징역형 X. 다만 그 말은 예외로 벌금형도 없다. 그 말이죠. 누가? 계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개공이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시험 나와요. 개공이 어떤 규정?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았다. 누가? 개공이. 결격 사유 이다 아니다? 양벌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2번 고용인과 개공은 벌금형은 받을 수 있죠? 형은 벌금형 대상은 되지만 동일 금액, 동일 형량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고용인의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의 책임 정리나 간주 규정은 어떤 사고 칠 때? 재산상 손해하고 행정처분이죠. 무과실리도 책임이 있다. 구상권 행사한다. 거기에 간주 규정이 나온 말이고 양벌 규정은 어떤 사고 친 때? 형벌 위반 행위한 때. 무과실이면 벌금형 없죠? 구상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밑에 판례 보시니까 박스 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범위 타이틀 밑줄 고용인이 하는 밑에 박스에 업무상 행위의 범위는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 줄이면 뭐? 중개 업무만 업무상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둘째 줄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누가 중개보조원이 누가 맡겼던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하여도 관련된 행위로 보니까 개공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7, 8월 달에 암기를 좀 하시면 양벌 규정의 적용 사례에서 쭉 풀어놨죠. 그건 고용인이 3-3 사고 쳤는가 1-1 사고 쳤는가 이걸 암기가 좀 되셔야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한다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한다 그걸 풀 수 있어요. 나중에 7, 8월 달 하셔도 돼. 됐어요? 6절 업무 범위 업무 범위에서 1번 중개 업무 지역 있나요? 지역 밑줄하시고 2번 중개 대상물 밑줄하시고 3 누구? 법인 몇 조? 14조 밑줄하시고 지금 단어는 이런 내용이에요. 수업 빨리 마칠 거예요. 집중만 하시면 돼. 요즘 세포 몇 시간씩 합니까? 3시간. 선생님은 본인이 설명할 거 다 했다 이거지 이제. 모아서 정리만 해드리면 되니까. 공시법도 2시까지 합니까? 아직까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턱 아니에요. 특이요. 왜 자꾸 이런 말 하는가?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울산에 있는 땅 투자로 온다고. 터키 이 지역에서는 터키요. 터키탕이냐고 터키탕.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서 영업하다 보면 말하는 거 자체 웃어가지고 설명 안 들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는. 괜히 서울 티 낸다고. 따신물 갖다 드릴까요 형님? 이렇게 따신. 서울말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따신물 갖다 드릴까요 형님? 이렇게. 니는 절대로 서울말 쓰지 말아야죠. 서울말을 그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형님 따신물 갖다 드릴까요? 예. 특수법인이죠. 이렇게 나눠놓고 공인중개사법상 종별 3사람은 다시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공 몇 사람? 법인 한 사람 3 빼기 1 2사람. 부칙 개공이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죠. 전체적으로 나눌게 지역 중개대상물 5가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영업할 수 있겠는가? 1. 지역범위. 영업할 때 중개대상물은 5가지 다 취급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먼저 보자 그 말입니다. 부칙은 자 다시 이거 뭐 너무 많이 한다. 부칙은 개공이다. 등록증 있다. 자격증은
이름이 무자격자인 개공은 누구? 등록을 한 자이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놨기 때문에 또 틀리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다. 그죠? 겸업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공인사이다. 등록을 한 자이다.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다. 겸업할 수 있죠.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무자격자이죠. 요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 차등 받는 게 뭐인가 그게 묻는다. 오늘 배운 게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 몇 자는 못 써요. 8자 못 쓴다. 쓰게 되어도 개공이다. 부칙은 개공도 아니야? 개공이니까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대상물을 5가지는 다 취급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범위는 5가지 다 똑같아요. 지역은 전국이다. 사무소 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5가지만 해요. 중개사무소가 부칙이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어디까지? 울산광역시에 있는 5가지만. 특별시, 광역시, 도. 부칙의 업무 지역은 손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손님 데리고 어디까지 나가서 일할 수 있겠나 그 말 아니야? 부칙이 업무 지역인 특광도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이렇게 특광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칙도 딱 한 가지 경우에는 특광도 외의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칙도 개공이다. 망에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정보망을 이용한다. 정보망은 컴퓨터죠. 컴퓨터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하겠다 그러면 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 조건이 붙어버리면 어디까지? 지금요 이랬거든요. 옥타브가 망 해놓고 뒤에는 아무 말도 없어. 뭐 망 뭐요? 뭐 망이 뭐? 쳐다보고 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면 중개 다 할 수 있다. 공개된 물건이면 모두 중개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물건은 중개할 수 없다. 부칙도 요 세 사람하고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부칙도 소공을 둘 수 있다. 소공을 두었다. 전국이다. 특광도 원칙 확정되는 것은 망에 공개된 것까지만 확정이지 더 이상 없어요. 야는 공부한 적이 없다. 경공면 할 수 있다 없다. 겸업을 할 수 있지만 겸업 범위 중에 민사집행법 하면 뭐라고요?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이면 권리분석, 취득할선 일체 대리도 못해요. 요걸 묻기 위한 것이 부칙. 예?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분사무소 쓸 수 있다. 업무는 몇 조? 14조. 항상 법인은 분사무소 문제, 14조 한 문제. 14조 말고 더 할 수 있어 없어요? 뭐 하는데? 14조 말고 더 할 수 있어요? 14조만 한다며? 14조 안에 경험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14조 안에 14조 가보니까 중개업하고 몇 가지가 돼 있다. 여기 다 14조로 여기 이만큼에 14조 6가지 이름이 뭐?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중개업이 아니면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 한도 제한이 없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쓸 수 없죠? 가게는 몇 개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14조 다 한다? 더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볼 수 없는 것 이런 문제는 있다? 업무 범위 제한이 없어요. 최근에 중개업과 문구점 운영을 겸업할 수 있다. 알파문고, 노르포 페인트, 사마 페인트 온갖 거 다 해요. 법인이 아니면 다 해도 관계없어요. 식당 해도 돼요.
그래서 부칙은 기득권 받은 사람일 뿐이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역 범위 차이가 있다. 중개 대상으로 몇 가지? 대상물 범위는 차이가 없다. 거기 적은 시험 문제. 아시겠죠? 특수 범위는 대표 선수가 누구? 농협. 지역 농협 있죠?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다.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죠.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요건 기준을 다 갖춰라. 대표적으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춰라.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예외한다. 실무교육 받으라.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드는 경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를 도와라. 이런 걸 묻는 것이 특수법인. 예? 옛날에 15회 때 한번 나왔던 것이 특수법인은 중개대상물 범위는 제한이 있다. 중개대상물.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니까 농지 한 개만 중개할 수 돼 있어요. 제한 받죠? 업무 지역은 제한이 있겠는가? 특수법인은 중개대상물 범위는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업무 지역 범위를 찾아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도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특수법인은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지역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반대 해석에서 어디다? 전국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법 세 사람 특수법인 포함해서 중개대상물 범위는 누구만 제한받고? 중개대상물 범위는 특수법인만, 지역 범위는 누구만? 부칙만. 감 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1번 업무 지역 1. 법인. 법인이면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전국이다. 누구만 지역은 제한받는다고요? 부칙만. 분사무소 밑줄 하시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전국이고 2번 부칙은 첫째 줄 중개사무소 소재는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뭐? 중개대상물 몇 개?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 어디까지? 당해 정보망에 뭐? 공개된 대상물은 뒤에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중개 대상물 범위는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부칙도 5가지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법인 하면 몇 조? 14조. 1번에 중개업하고 2번부터 7번까지를 겸업이라 적으시고 1번이 중개업이고 2번부터 7번까지를 겸업. 거기에 7가지 그걸 어디 정하고 있다고? 14조. 14조만 할 때 14조 안에는 중개업하고 6가지를 다 포함한 게 14조. 법인이 14조 위반하면 제재가 가볍겠나요? 무겁겠나요? 만약에 법인이 14조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14조 업무를 위반했다. 만약에 문구점을 운영했다고. 14조 위반이죠. 제재가 만약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되면 법인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금내고 겸업 범위를 그대로 지키겠나요? 위반하겠나요? 위반해버리면 누구하고 크게 차이 나요?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못 두잖아요. 가게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가게 분사무소 둘 수 있잖아요. 업무 범위를 위반해도 과태료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법인도 업무 범위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가 너무 차등이 크니까 법인이 14조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14조 임의적 등록 취소. 14조 등이요. 14조 등. 14조는 등록 취소 사유다. 14조 등이 돼. 이게 뭐 함정만 파놓으면 그냥 맞추는 겁니다. 2번부터 7번까지인데 일단 2번하고 5번하고 같이 보시면 돼. 2번 뭐하고 뭐? 상업용 건축물 주택. 5번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죠.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다. 2번 관리 대행업. 5번 분양 대행업. 또 업자 붙이면 또 틀리는 거요.
겸업이잖아요. 겸업. 관리 대행만 하고 관리 대행업은 못한다? 중개업과 6가지 겸하네. 겸업 할 수 있다. 관리 대행업, 분양 대행업. 은 뭐하고 뭐만?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그래서 X표를 잘 찾아가시면 돼. 관리 대행할 때 농업용, 공업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택하고 상가만. 규모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규모 제한 없어요. 10층 상가 관리 대행할 수 있다. 5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뭐? 분양 대행 업을 할 수 있다. 토지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규모 제한이 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도. 규모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주택법에서 뭘 배우시고 뭐 그런 것들 배우죠.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거 아니야? 건설한다. 자금 조달해야 되겠네. 채권 발행하고 자금 조달해서 건설했다면 공급해야지. 공급은 분양하고 분양 판 다음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주택관리사 시험 있죠? 주택관리사 시험은 어떤 법이 두고 있다? 주택법에서 있는 거야. 시험 끝나고 주택관리사 시험 또 준비하신 분 계시더라. 뭐 하기는 뭐예요? 주택관리사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뭐 하도 적체가 많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주택관리 시험은 중개사 정 딴 다음에 주택관리 시험은 쉬워요. 민법 점수 그냥 나옵니다. 관계법규도 공법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조금 어려운 게 여자분들 시설 개론이 있어. 공구 다루는 거. 이 공구는 어디에 쓰일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하면 공구 다 만질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거. 회계가 있어요. 회계 원리. 상업 후기 있어요. 주택 관리하면서 후기도 해야지. 살살 해보시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부해놓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경매 공부를 하시든지 상업 후기를 공부하시든지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기는 늦었어요. 현장에 가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늦었다고. 지금 경기 안 좋은 지금 부동산 앉아서 다 뭐 하고 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누가 부르면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야, 여보, 일도 안 되는데 저기 정자나 갔다 오자 하면 무조건 뛰어갑니다. 갔다 안 들어옵니다. 들어 앉아있으면 깝깝하거든. 손님도 없고, 뭐, 술이나 드시고 앉아서 놀다가 뭐, 바닷물이 빠지고, 막, 시기 잡고, 뭐, 핸드폰 빠지고, 막, 돈을 못 벌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 가지고 또 100만원 또 날리죠, 또. 고리를 딱 달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춤에. 고리 딱 달고. 핸드폰 술 드시고 많이 잊어먹잖아요. 술집에 놔두고 왔는데 옆에 테이블 젊은 사람이 들고 가죠. 중고로 팔잖아요. 40만 원에 팔고. 괜찮아요. 핸드폰이 앞으로 특강 시즌 오면 절대 단속 잘 하셔야 돼. 특히 독서실. 개인 사무를 했잖아요. 외부에서 지금까지는 외부 상황이 많이 없는데 7, 8, 9설 때는 특강들을 많이 옵니다. 부산에서 오고 뭐 온천지 다 온다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학원 구경 좀 하겠으면 올라가잖아요. 독실 올라가지고 자기가 보는 책하고 우리 책하고 다르죠. 이상하게 남의 책은 좋아 보인다. 쓱 돌고 갑니다. 물론 CCTV는 있지만 CCTV 잡아가지고 연락처 알고 할 때는 걸리니까 단속 잘 하시라고. 특히 기준품 있잖아요. 지갑 같은 거. 지갑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카당에 들고 다니시면 되지. 주머니에. 지갑 안에 꼭 핸드폰 넣어놓고 온갖 거 다 있잖아요. 반지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잘 하셔야 돼. 14조에서 규모 제한이 없다. 나중에 그래서 주택법 배우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가 아닌가를 나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30호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수립해서 승인받으라 그 말이고 30호 30세대 미만은 어떤 법? 건축법. 건축법. 규모가 작은 것은 건축법 적용. 규모가 큰 것은 주택법 적용.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면 규모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만세대 아파트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관계없어요. 10층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 상담업,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컨설팅 상담이 나와야지 뒤에 개발업을 한다. 개발업
개발에 관한 상담만, 거래에 관한 상담만 하지 거래업, 개발업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발업 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타이틀을 놓쳐버리면 지금 누구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법인에게만 중개업하고 6가지만 제한하지 법인이 아니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에 개발해도 관계없어요. 법인의 업무 범위라고 지금. 그 다음에 누굴 대상으로? 개공 대상.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 중개업은 누구한테만 허용? 개공. 개공만 대상. 개공은 몇 사람? 3사람 모두.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법인은 부칙 개공을 대상으로, 법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백수요. 개공 대상 자리에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도비업체 소개, 소개 동그라미 용역에 뭐? 알선, 운송업을 한다. 도배업을 한다. 용역업 하면 안 돼요. 소개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도배업 할 수 있다. 운송업 할 수 있다. 누구 업무 범위라고요? 법인의 업무 범위요. 7번에 민사집행법 나오면 뭐? 경매. 국세징수법 나오면 뒤에 공매요. 세금 안 내면 공매처분. 돈 안 갚으면 경매처분. 권리분석 밑줄, 취득의 알선, 끝에 대리 할 수 있죠.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그래서 7번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08페이지 참조. 이미 했어요. 208페이지는. 밑에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경매 동그라미 뭐? 대리 동그라미. 전체 경공매 업무를 나누면 다시 경매 대상인 부동산, 국세징수법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수 있다. 취득의 알선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경공매 업무를 나누면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할 수 있죠.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이따 쪼개면 경공매를 쪼개면 이렇게 세 가지. 경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업무를 하는데 전체 업무 중에서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중개하다가 지방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것은 뭐 할 때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것은 법원이니까 뭐? 법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경매이고 대리인 등록이니까 경매 대리하고 싶을 때만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 말은 경매이지만 대리가 아니고 뭐 할 때는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 수는 대리가 아니죠. 대리인 등록이 필요가 없고 경매가 아닌 자산관리인서 공매 권리 분석 취득할 선 대리는 대리인 등록 필요 없고 오로지 뭐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280페이지 배우셨다고. 그래서 밑에 개공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민사집행법 나오면 뭐 경매 동그라미 뒤에 대리 동그라미 하고자 하는 때만 어디에서 요건을 정하고 대법원 규칙 법원의 등록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금 누구 업무를 보셨다고? 법인. 법인이 아닌 밑줄. 법인이 아닌 개공. 몇 사람? 2사람의 업무 범위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뭘 줄 수는 없다. 분사무소는 X죠.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14조 할 수 있다. 이외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제한이 없는데 2번 부칙은 분사무소 못 두죠. X인데 14조 업무 중에서 뭐만 빼고 경공매 업무만 빼고 5가지 할 수 있죠. 더하기 2위 업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몇 사람? 3사람. 종별 관계없이 14조 업무 중에서 뭐 빼고 경공매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 5가지는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다시 가셔서 2번에서 6번까지 2번에서 6번까지 묶으시고 5가지 맞죠? 2번 묶으시라고 지금 2번에서 6번 묶으시고 모든 개업 공인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6번까지 5가지죠. 7번 빼고 2번에서 6번 묶으시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는 이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사 모두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할 수 있고 정보 제공할 수 있고 분양 대행할 수 있고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다. 모두는 그렇게 지문 나온다고요.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적용된다. 겸업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합의하여 받을 수 있다. 약정한 바가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받을 수 있다.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쉬었다가 30분까지 지금 몇 시요? 1시 5분? 쉬셨다가 1시 35분까지 할게요.